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요,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때도 그냥 선뜻 꺼내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저랑 아버지랑 둘이서만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묘한 타이밍이라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저를 육아도 하시고 키워주셨는데, 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어요. 여름방학이었는데 그 여름방학 시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해외 출장을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친할머니 댁에 한 2주 정도 맡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댁이 그 당시에 운장산 있죠? 전북의 운장산 근처였는데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당시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작게 농사일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가 벌이 자체가 막 쪼들리는 벌이는 아니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막 용돈도 드리고 좀 넉넉히 용돈도 드리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간절하게 막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 여름방학 때 아버지께서 해외로 나가시기 전에 그 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면서 슈퍼에 들려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 잔뜩 골라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2주 정도 먹을 과자를 잔뜩 집어가지고 시골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골집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밥을 차려주셔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부랴부랴 식사만 마치고 나중에 이제 일 마치고 데리러 온다고 하시고는 곧장 출장길에 오르셨어요. 근데 이제 저만 남았잖아요. 다른 친척들이 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 혼자 딸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는 상황에서 시골집은 진짜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심심했어요. 그 당시에 요즘처럼 시골도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TV 같은 게 잘 깔려있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TV도 이렇게 드르륵 해서 채널 돌리는 구식 텔레비전이라서 막 지지직거려서 보기도 힘든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온종일 곤충 채집이나 하고 앞에 또랑 가가지고 그냥 다슬기나 잡고, 아빠가 그때 필름 사진기를 하나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은 곤충들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놀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게 할머니 댁에서 지낸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였을 겁니다. 그날은 이제 하늘이 보랏빛으로 뒤덮여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은 해질녘 무렵이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저녁을 차려주셨는데 제가 반찬 투정한다고 할머니께서 수박을 썰어주셨어요. 그래서 수박을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나서 제가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원래 그 할머니 댁에서 일주일 정도 노는 동안 그렇게 아주 멀리 안 벗어났거든요. 어차피 거기가 거기, 가봤자 다 비슷한 풍경이고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집에서 멀리 안 벗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해가 저물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길 닿지 않았던 곳까지 그냥 쭉 걸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드문드문 가로등이 있는 그 어두운 길을 막 막무가내로 걸었습니다. 물론 이제 해질 무렵에 제가 집 밖을 나가니까 할머니께서는 멀리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막무가내로 걸었어요.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었거든요. 아무리 초등학생 걸음이라도 그렇게 5분 10분 그냥 말없이 쭉 걷다 보면 꽤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앞에,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그런 간접등에 사람이 하나 보여요. 근데 제가 느낄 때 분명히 취객이었거든요. 취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게 보이는데, 뭐랄까? 좀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막 이런 식으로 걷는데, 지금 생각하면 흡사 약간 좀비처럼 걷는다 그래야 되나? 근데 가끔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게 사람이던 좀비던 좀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저는 그냥 술 취한 아저씨인가 보구나 하고 그 마주오는 아저씨를 향해서 저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사람이 이제 가까워 오니까 그 실루엣이나 이런 게 뚜렷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저씨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위로 뻗어서 산발인 채로 막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조금 기괴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껴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대로 쭉 걸으면. 근데 뭔가 가까이 걷기가 무서워서 제가 좌우로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지나가려고 이렇게 간격을 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지나가듯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였냐면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걷던 아저씨가 살려줘 이건 놔 이러면서 뭔가 말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느낌으로 살려줘 이거 나 하면서 저랑 이렇게 지나치려는 찰나에 휘청하면서 제 쪽으로 쓰러지려고 했던 건지 위협하려고 했던 건지 그렇게 한번 휘청하더니 갑자기 발 디딜 곳 없는 그 산자락 언저리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누구한테 막 끌려가듯이. 그리고 말소리는 여전히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누군가가 말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억지로 막 입을 벌려서 말하듯 그러면서 놔 이렇게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방금 저한테 그렇게 몸을 휘청하는데 저는 그 순간 뭔가 때리는 액션 같이 느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저는 할머니 집 방향으로 이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뭐라고 쭝얼쭝얼거리고 있길래 제가 잠깐 뒤를 돌아서 봤더니 그대로 막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길도 없는 산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산으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한 게 무슨 등산로나 아니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길이 난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뭔가 발만 디뎌도 푹 빠질 것 같은 그런 숲풀 사이를 이렇게 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뭔가 미심쩍지 않아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미심쩍은데 무튼 그때는 약간 그냥 뭐 취객 정도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빠르게 걸어가지고 도망치듯이 할머니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온 저는 그제서야 이제 안심이 되니까 이제 남아있던 과자를 하나 까먹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일정들은 하루하루 그냥 심심하고 평범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그러다가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기 하루 전쯤이었어요. 대낮이었는데 제가 할머니네 집 마루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마당에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할머니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자다가 막 이제 사람 온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잠깐 실눈 떠가지고 봤어요. 눈을 떠서 누가 왔구나 이게 아니라 잠깐 잠결에 실눈 떠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의 추임새 같은 게 되게 심각해 보였어요. 그런 거 알죠? 그냥 아유 뭐 옆집 영감이 그랬단께 맛있는 음식은 뭐 많이 먹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거 있죠? 말도 마. 아이 뭐 그랬다니까 이런 느낌. 아무튼 그렇게 좀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벼랑간 이후에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우리 잠깐 밖에 좀 다녀올 테니까 집에 얌전히 있으라고 하면서 나가셨어요. 마당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낮잠에서 깬 제가 또 과자를 하나 까먹고 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다녀왔어?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냥 뭐 구체적으로 절대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다고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구체적인 아버지의 일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귀국하자마자 잠깐 눈 붙이고 바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한 점심께쯤에 아빠가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하셨는데 이어서 할머니가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저 이렇게 4명이서 밥을 먹는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한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디 지금 누가 막 죽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누가 죽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동네 사람이 하나 돌아가셨다.
뭐 그렇게만 들었거든요. 근데 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 듣다 보니까 뭐 잘 죽었다는 둥, 뭐 쌤통이라는 둥,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서 잠깐 있다가 이제 잠깐 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빠랑 저만 차를 타고 갈 줄 알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차에 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집 가는 거야? 왜 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버지가 잠깐 운전을 해가지고 어딘가에 차를 세웠는데 그 중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려주신 곳이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마당에 있는 시골집이었는데요. 보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 거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내려드린 뒤에 우리는 서울로 출발을 했어요. 일단 그날의 기억은 여기까지인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나이를 먹고 나서 사실 아빠랑 좀 이제 와서는 좀 친구 같은 관계예요. 왜냐면 엄마도 없고 저 외동아들인데다가 뭐 친척도 많이 없고 하니까 아빠가 저 키웠으니까 아빠랑 나이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그 시골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한테 문득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아 맞다, 아빠 옛날에 그거 기억나? 뭐? 아니 그 옛날에 방학 때나 시골에 있을 때 말이야, 할머니네 동네에 그 사람 죽었었잖아. 근데 막 할머니가 막 그렇게 잘 죽었다고 했던 그 집 있잖아. 이러니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기억력 좋다. 그걸 아직까지 기억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기억력 좋다 그러면 얼마나 더 기억력이 좋은지 자랑하고 싶은 거, 뽐내고 싶은 거. 그래서 인정받고 싶었던 제가 그때 할머니가 막 잘 죽었다고 한 거 다 기억나. 그리고 그때 막 할머니 장례 치르는 집 내려줬던 것도 다 기억한다고.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하시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그 당시 장례 치렀던 집 있죠? 당시 그 죽은 사람이 나이만 먹었지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는 아저씨였는데 하나 있는 자식도 그냥 자기 부모한테 맡기다시피 방치하고 본인은 술 먹느라 막 바쁘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대요. 게다가 자식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있었겠죠? 근데 그 와이프도 젊을 때 사고 쳐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고 나니까는 쫓기듯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났는데 맨날 술 먹고 와이프 괴롭히고 사고 치고 하다가 와이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돌아갈 곳이 없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와이프도.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도 그 집 자식 보면서 막 속으로 혀 끌끌 차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할머니 집에서 머물렀던 그 당시겠죠? 어느 날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술 먹고 속 썩이고 해도 그렇게 만취가 된 상태더라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왔대요. 막 깽판을 쳐도 집에서 쳤지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원래 맨날 이렇게 술 개차반처럼 먹는 사람이니까 어디 잠들었나? 뭐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며칠 동안을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걱정을 하던 차에 뭐 그 동네 등산객인지 나물 캐던 사람인지 하여간 누군가한테 그 아저씨가 산에서 발견이 되었대요. 죽은 채로. 근데 저는 여기서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아빠가 말하길 죽은 그 사람이 발견되고 죽고 나서 되게 말이 많았는데 그 발견된 남자가요, 죽은 상태로 사후 경직이 돼서 발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그 표정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표정에 뭔가 누군가한테 머리를 잔뜩 뜯긴 것 같이 보여가지고 그 아저씨 엄마가,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 아저씨 엄마가 이거 내 아들 술 먹고 죽은 거 아니다, 이거 누가 죽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경찰서 엄청 들락날락 거렸대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선해서 저 사람 저렇게 죽일 사람 없다. 저거 지 때문에 죽은 아내가 저 복수한 거라고 막 그런 말을 하곤 했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이야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마 제가 그날 밤에 봤던 그 풍경이 분명히 이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